이거 괜찮은가요?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는 총 1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탑승자 77명 중에 38명이 당초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은 그중에 30명이 퇴원하고 현재는 8분만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키로는 8분 모두 생명에는 큰 유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해서 외교부와 아시아나항공에서 특별 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서 지원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 중 11명이 아시아나항공 특별기 편으로 귀국 중에 있습니다. 부상자 가족의 현지 방문은 어제 2분이 출국한 데 이어서 추가로 29명이 현지 방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시아나 정기편 또는 타 항공사 비행편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중국 지역본부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단이 어제 도착해서 미국 NTSB 조사단과 합류해서 지금 합동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측의 초동 조치 결과를 브리핑 받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 NTSB와 우리 조사단과는 원만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종사와 관제 분야에 대해서 내일 중에 공동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해독에 대해서는 우리 측 조사관 2명이 미국 NTSB 워싱턴 본부에 직접 파견하여 블랙박스 해독 작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그 잔해 분포 등 현장 조사를 우리 조사단이 도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미국 NTSB 조사단과 합동으로 미팅을 가져서 앞으로의 조사 계획과 오늘의 조사한 내용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블랙박스 조사는 NTSB 본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 조사단은 우리 전문가가 내일 여기에서 2명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증원을 해서 블랙박스 해독에 객관적인 해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현지에서 우리 측이 조사한 결과 비행기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그 해안에 방파제 턱에 꼬리 부분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앞으로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와 그 해외 현지에 총 역량을 동원해서 부상자 치료와 피해 가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부 조사단이 현재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NTSB 조사단과 합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안전감독관 16명을 파견해서 8개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기름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쪽. 네, TBS입니다. 오늘 조종사 면담 조사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조종사 면담은 현재 그 현지 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나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리고 조종사 그 조사는
NTSB와 합동으로 내일도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 이제 면담 결과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는 NTSB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조종사 면담 결과만 가지고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종사 면담 이후에 그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만약 그 조종사 면담 결과 현지에서 공개되기로 결정했다거나 한다면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동시간대에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관정 기자님. 예, 뉴스토마토 박관정입니다. 오늘 그 사고 당국 NTSB 위원장이 발언을 한 게 외신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1.5초 전, 충돌 1.5초 전에 다시 상승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그 통상적인 속도보다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심했다.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석하다 보면 조종사의 어떤 실수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 외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쪽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조사 결과를 공식으로 통보받은 것이나 아니면 공유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NTSB 의장이 그 발표를 공식 브리핑을 가졌고 거기서 발표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블랙박스를 예비 해독한 결과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걸 통해서 조종사 과실로 미국 그 조사위원회에서 단정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고 조종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른 블랙박스 자료와 등등과 비교 분석해서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측 조사단의 활동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국 NTSB와 합동 미팅을 갖고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TSB와는 긴밀하게 원활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우리 측의 요구 사항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조사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와 관제사 등에 대한 면담을 내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조사단이 조종사에 대한 면담을 우리 조사단 단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단이 현장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 동체 꼬리 부분이 방파제 턱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전 11시에 열리는 한미합동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됩니까? 그 한미합동 조사단 말씀이시죠? 이게 조사단이 오늘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내일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조사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할 것입니다. 네, BBS 강동원 기자님. 네, BBS 강동원 기자입니다. 지금 지금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샌프란시스코나 한국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보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언론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다른 신뢰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해서 원인 규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시면 특히 그 기장에 대해서 좀 많은 언론들이 미국에서 기장의 실수로 이렇게 그런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좀 엿보이는데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정도 취해야 될지 한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고 조사 기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사고 정황에 대한 관계자의 면담 조사, 그다음에 블랙박스 해독, 그다음에 관계 당사국 간의 협의 이런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다른 예로 봤을 때는 길게는 뭐 3년 된 경우도 있고 통상 2년이 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간은 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발표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조종사 과실이냐 아니냐, 기체 결함이냐 이런 거에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객관적인 데이터상 항공기가 어느 속도로 어떤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했고 어떤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만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종사 실수니 기체 결함이니 이렇게 미리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렇게 예단하고 그걸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종사가 교육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예, 저희가 기종 전환 조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관숙 비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부 항공기에는 만 시간이 넘는 이제 교관 역할을 하는 베테랑 조종사가 타고 있고 기종 전환 조종을 수행한 그 부기장이 있었습니다. 부기장도 9,700시간의 조종 시간 경험이 있고 또 A320이라든가 B737의 조종 기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B737에서 B777로 그 기종을 전환할 때 그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기종의 설사 기장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비행기에 대해서는 그 관숙 비행 기종 전환 조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종 전환 조종 비행을 한 이 부기장은 9,700여 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관숙 비행의 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숙 비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NTSB와 CVR에 대한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CVR에 대한 내용. 그 CVR은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가 NTSB 본부인 워싱턴으로 이송해서 비행 분석 장치에 지금 장착을 해서 분석 중에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보도가 NTSB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 조사단이 내일 파견을 가서 같이 조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현지 조사단은 지금 그 현지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숙비행이라고 하셨는데요. 반숙비행이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부기장단의 기종을 내가 설사 B737의 기장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종이 다른 B777 이번에 사고기가 B777입니다. B777 비행기의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종에 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비행을 그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관숙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 항공기가 반숙비행 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반숙비행 할 때 당시 기장과 부기장 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관숙 비행이면 이제 부기장이 기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 옆에 더 베테랑인 그 기장은 그 교관으로서 옆에서 같이 그 조종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사가 일반으로 시비에 착륙을 한 상황입니까? 그 활공각 그 장치가 이제 고장이 됐고 그건 노탐이라고 항공 고시부에 8월 22일까지 그게 고장 상태라는 것은 이미 공제가 돼 있고 그건 전 세계 항공사와 조종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기 비행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착륙이 가능합니다. 지금 탈출로 상태나 그 밖에 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없었나요? 그리고 지금 단독 조사를 우리 조사단이 조종사 단독 면담을 진행 중인데
이거는 국내에 뭐 다시 복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내용을. 그 활주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현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그런 그 활주로라든가 그 비행장의 상태도 같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조종사 면담은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조사가 완료가 되면 뭐 귀국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 귀국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조종사에 대한 면담 조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고 또 내일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조사가 될지는 그 조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하시는 예정은 없으세요?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종사 면담 그 결과가 바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조종사 면담 결과가 사고 원인에 대한 결정적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ATC 그 관제사 간의 교신 녹음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상적으로 이제 발표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